더 어울리는 팁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인데요. 각 플랫폼의 수수료는 지난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3%,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여기어때 등의 플랫폼은 10%, 에어비앤비는 최소 3%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요. 하지만 약간의 수고만 더한다면 플랫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약이 들어오고 나면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카드나 현금 결제를 안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1회 대관료가 보통 2-3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10% 정도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 부분만 아끼셔도 정말 큰 비용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방법을 안내 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비대면 카드 결제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비대면으로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는 앱이었어요. 저희처럼 무인 공간 대여 사업에도 정말 편리한 앱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제선생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고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매장의 사진하고 정확한 주소 사진만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며칠 후에 승인이 나고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게스트한테 우리 금액의 청구서 링크를 발송을 하고 결제가 진행이 되면 3일 후에 정산이 바로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이제 단점은 저희처럼 이제 예약을 미리 하지만 한참 뒤에 이용을 하시게 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정산이 다 됐는데 중간에 다시 취소를 할 경우에 환불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옵션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공간에 게스트가 들어온 순간 최소 그 시간 동안만은 우리 가게에 붙잡아둔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추가로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호스트의 능력이에요. 공간을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을 만들거나 비치해 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면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생일 모임을 할 때 풍선 장식 세팅을 옵션으로 판매한다든지 저희 파티룸처럼 공간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든다든지 촬영 컨셉의 파티룸의 경우 장비를 유료로 대여하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옵션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운영하는 키즈풀에서는 바베큐 그릴 이용 옵션이나 생일 파티 옵션을 판매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현장 판매 옵션까지 넣고 있는데요. 키즈풀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즉석 카메라로 찍어주고 싶도록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비치하고 현장에서 결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얼마 전에는 키즈풀에 예쁜 물안경을 비치해뒀더니 엄마들이 이용해보고 이건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처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새 제품을 공간에 비치하고 구매 결제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두고 결제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된다면 아예 온라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해도 되잖아요. 또는 파티룸과 키즈풀의 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임을 주선해 주는 옵션을 판매하는 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실제 저희 키즈풀에서는 키즈풀에 오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되거나 함께 갈 사람이 없는 엄마들을 위해서 키즈풀 동기 모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업이니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세 번째 꿀팁은 SNS 운영 팁입니다. 파티룸에서 SNS 홍보는 거의 필수적인데요. 인스타 블로그에 공간의 소식을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팔로워를 늘리는 활동은 기본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살아있는 공간이자 관리되고 있는 인기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우리 공간이 노출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향상 난 개인 SNS도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유료 체험단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유료 체험단 마케팅 업체는 우리 공간을 이용하고 리뷰를 써줄 체험단을 유료로 모집하는 거예요. 체험단의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을 주고 모집했다고 해서 그 리뷰어가 쓴 글이 무조건 상단에 노출되거나 홍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그것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인플루언서를 모집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우리 공간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인데요. 내 공간을 리뷰해 줄 블로거들은 어떤 분야의 블로거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키즈풀의 경우에 육아 전문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겠죠. 파티룸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20, 30대의 맛집이나 여행 블로거들 또는 내 공간이 조용한 모임 공간의 느낌이라면 독서 모임을 하는 블로거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블로거들이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한번 직접 쳐보세요. 요즘 네이버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고 블로거보다 상단에 띄워주거든요.
육아 인플루언서 이렇게 쳐보시면요. 상단에 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네이버 톡톡 기능을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제가 보낸 메시지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매장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10명 중에 1명이 답이 오면 많이 오는 걸 텐데요. 이 중에 1명이라도 초대해서 우리 공간에 리뷰를 써줄 수 있다면 업체를 통한 리뷰 마케팅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검색해서 이분들이 쓴 글이 상단에 노출되는 걸 보고 직접 선택한 분들이니까요. 근데 인스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워낙 광고 업체가 많아서 저런 키워드를 쳤을 때 전부 광고만 뜨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직접 우리 계정의 초청 이벤트를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체험단을 모집해야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샘플로 제가 운영하는 캠프라운지의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무료 초대 이벤트를 하고 있죠. 대신에 우리 파티룸에 인스타 팔로워를 늘릴 수 있도록 팔로우와 게시물 공유 또는 친구 소환 등의 참여 조건을 달아서 이 게시글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자를 선정할 때는 그 사람의 인스타를 직접 방문해서 팔로워 숫자도 보고 활동 내용도 보면서 직접 선택해서 우리 공간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우리 공간에 리뷰를 써주면 또다시 홍보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를 모집하면 무한대로 무료 체험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는 자주 하는 것보다 오픈 초기에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 경우에는 오픈 첫 달엔 5팀 이상 무료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이후에 자리를 잡으시고 나면 비수기에는 평일에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굳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부업을 시도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창업을 알아볼 때 최대한 풀 오토라고 하잖아요. 제가 투입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주로 알아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공간 대업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나는 직장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은퇴 후 집에 계시는 아버님이나 소일거리가 필요하신 어머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약간의 시간이 남는 아내분이 계신다면 오프라인 관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물론 예약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지만 근무 시간 중에 직접 투입돼서 해야 되는 청소 관리는 가족과 협업해서 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는 지역이 파티룸이나 키즈풀을 하기에 정말 적당한 위치라면 그쪽에 매장을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오프라인은 부모님이 관리하시고 우리는 온라인 예약이나 응대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해줄 가족이 없다면 물론 비용은 들지만 제가 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쓰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구한 매니저 10파티룸 하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알바분, 저는 매니저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니저를 얼마나 잘 시스템화 시켜놓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정말 편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스케줄을 공유하는 방법은 매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파티룸이나 키즈풀은 여러 플랫폼에서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약을 관리하는 캘린더를 만들어 두셔야 중복 예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간 대여업은 아직 플랫폼 간의 예약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예약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본인만의 캘린더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예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한 곳의 플랫폼은 예약 신청 시 바로 승인이 되게 하고 나머지 다른 플랫폼의 예약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약 상황을 전체 캘린더를 확인 후에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하지만 예약이 한 플랫폼에서 들어오면 나머지 모든 플랫폼에 들어가서 예약일을 모두 막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좀 개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모든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하고 그 캘린더 자체를 매니저님께 공유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님께 언제 가서 청소해 주세요. 언제 예약이 있으니까 와주세요. 이런 안내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매니저님 역시 저한테 언제 청소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것 없이 캘린더만 보고 알아서 청소하러 가시고 청소 완료 후에 연락만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바로바로 청소비를 입금드리면 되고요. 혹시나 게스트들의 뒷정리가 미흡해서 청소량이 많아지면 추가로 청소비를 더 입금해드리고 만약에 게스트들이 보증금을 차감해야 될 정도로 대책 없이 정말 퇴실해야 됐을 경우는 차감한 보증금을 저는 모두 청소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보증금으로 받았던 돈은 제가 매출로 잡았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일하시는 분께 드리는 방식으로 제 매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매니저님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공간도 몇 개월 만에 와본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관리를 정말 잘해 주고 계시거든요. 청소 관리가 익숙해지면 비품이나 간단한 정구 가는 거, 급하게 게스트의 요청이 있거나 했을 때도 근처에 계시는 매니저님이 바로 달려가 주시니까 아까 제가 말한 잘 구한 매니저 10파티룸 하게 한다가 맞죠? 또한 하나의 운영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끔 정말 매장에 바로 달려가야 하는데 매니저님도 상황이 안 되시고 저도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니맨이나 해주세요라는 앱이 있는데 심부름부터 간단한 기구 설치나 수리까지 근처에 계신 분이 오셔서 도와주는 건데요. 저는 파티룸을 서울에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금은 해외의 파티룸까지 집에서 거의 1시간 반이 걸려야 갈 수 있고 다른 공간들도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 가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풀 오토로 운영 가능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유료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모두 다룰 수는 없겠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광고는 지도 광고와 지역 소상공인 광고 그리고 파워링크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 광고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파티룸 하고 검색했을 때 내가 있는 지역 기반으로 지도가 뜨면서 그림처럼 지도에 표시되는 광고고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우리가 네이버 기사나 다른 인터넷 화면들을 볼 때 갑자기 우리 동네 맛집이 작은 배너 광고로 뜨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광고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 번 노출되는데 1원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파워링크 광고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맨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광고비를 높게 설정할수록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저와 같이 네이버 광고를 잠깐 맛보기로만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광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고 들어가서 광고 시스템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휴대폰으로 하나의 계정밖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이미 가입한 후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광고 시스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왼쪽에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지도 광고와 소상공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메뉴고요. 파워링크라고 되어 있는 게 키워드 검색 광고입니다. 먼저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해볼게요. 파워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새 광고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내 광고하실 URL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 입찰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키워드를 눌러서 우리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소비되는 그 광고의 금액이에요. 한 번 클릭당 소비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원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높게 설정해 줄수록 상단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예산은 이 광고 그룹에서 하루에 지출되는 예산을 설정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광고는 중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장 후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두 번째 광고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아직 아무런 키워드도 저장되지 않았고요. 파워링크 광고는 제가 키워드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라고 검색했을 때 키워드가 검색이 될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파티룸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에 우리 사이트가 노출이 될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티룸 또는 서울 파티룸, 강남 파티룸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파티룸이라든지 어떤 단어를 눌렀을 때 우리 사이트가 뜨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들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미나, 회의실,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이 키워드들이 입력이 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광고를 어느 매체에 노출할 건지 설정하시게 되고요. PC랑 모바일에 가중치를 설정하시고요. 키워드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설정하셔도 되고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저장 후 닫기. 우리가 아까 만든 광고 그룹 두 번째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만든 키워드 6가지가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노출 가능으로 돼 있고요. 입찰가는 7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70원으로 이 강남 파티룸을 검색했을 때 우리 파티룸에 아까 제가 등록한 URL 사이트가 70원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을 하시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했는데 이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키워드를 등록해도 우리 사이트가 상단에 뜨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하시고요. 입찰가 변경에서 일괄 변경을 누르시고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들을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입찰가들을 PC 통합 검색, 파워링크 검색 이런 것들에서 1위 평균 입찰가, 2위 평균 입찰가, 3위 평균 입찰가 이렇게 있죠. 우리는 검색했을 때 한 3위 정도 안에는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체크를 해보시고 옵션 대신에 내가 이 클릭 비용으로 최대 얼마까지는 쓸 수 있다를 예상하시고 한 번 클릭했을 때 나 2,000원 정도는 쓸 수 있어 하고 생각하신다면 변경사항 확인 이렇게 누르신다면 각 키워드별로 최대 입찰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남 파티룸을 눌렀을 때 3위 안에 들려면 1,300원 정도의 입찰가를 설정하면 3등 안에 든다는 거고요. 서울 파티룸은 1,500원 정도, 세미나는 적어도 2,000원 정도 이상을 써야지 3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스튜디오 마찬가지고 파티룸은 1,220원 정도면 3등 안에 든다는 거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변경 이렇게 누르면 내 입찰가가 변경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키워드를 누르고 내 사이트가 나왔을 때 누군가 내 사이트를 한번 클릭하면 클릭 한 번당 1,300원씩 비용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설정은 무작정 이렇게 비싸게 높일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 옆에 소재 탭으로 넘어가시면요. 파워링크를 눌렀을 때 우리 광고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소재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소재 추가를 누르시고 우리 사이트가 보여지는 문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파티룸이니까 강남 럭셔리 파티룸 이렇게 초대형 파티룸 모임 공간 이렇게 치셨다 하시고 20자 이상이네요. 클래스 101 파이팅 이렇게 썼습니다. 저장 후 닫기. 그러면 이렇게 소재가 만들어지고요. PC에서 우리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파워링크를 쳤을 때 이렇게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파티룸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소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소재는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다양하게 우리 파티룸 이름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고요. 클래스 101 대형 파티룸, 회의실 파티룸, 워크샵 전용 파티룸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면 홍대 파티룸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우리 파티룸이 이렇게 보여지게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 소재 바로 옆으로 또 가시면 확장 소재 탭이 있고요. 여기서 확장 소재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 서브 링크, 가격 링크, 파워 링크, 이미지형 서브 링크 엄청 항목이 많아요. 이것들 역시도 하나하나 우리의 정보들을 다 입력해서 광고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우리가 파워링크를 검색했을 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저가 펜션 예약 땡땡땡 하고 옆에 전화 버튼이 이렇게 뜨는 것처럼 우리 사이트에도 이렇게 소재를 입력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넣을 수 있는 소재들은 모두 다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제목 역시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광고를 넣었을 때 뜨는지 예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어떤 내용들을 넣으실지 문구를 생각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다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파워링크 광고들은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직접 넣어서 하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들의 이런 노출 통계를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이 확장 소재들을 보시면 이미 제가 등록해 놓은 건데요. 홍보 문구, 파워링크 이미지 서브형 링크 이런 것들이 노출 수나 클릭 수, 클릭률, 그다음에 클릭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통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효과가 좋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수정하거나 또 더 성과 기반형으로 수정해서 마케팅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현재 이런 키워드 거의 이제 제가 대학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워드 역시 강남 생일 파티, 강남 송년회, 이런 강남역 파티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입찰가들을 다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 노출 수나 클릭 수, 품질 지수에 따라서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플레이스 광고인데요. 파워링크 밑으로 내려가셔서 플레이스 탭에 들어가셔서 새 광고 그룹을 누르시면 플레이스 검색과 지역 소상공인 광고 두 가지가 나눠져요. 플레이스 검색이 지도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 작게 배너 광고가 뜨는 게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두 개 다 설정을 해놔서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게 지도 광고예요. 보시면 아까 파워링크 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소재를 설정해 주시고 확장 소재를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위쪽에 소재부터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름과 그 다음에 설명, 그 내용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제가 하나 지우고 설정을 다시 해볼게요. 이 소재 역시 5개까지밖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도 설정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업체명은 이미 세팅이 돼 있고요. 업체 홍보 문구, 최대 30인 세미나 워크샵 장소인데 저는 뭐 대학로, 대형, 파티룸 이렇게 적어두고요. 이미지 불러와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하나, 둘, 3개까지 꽉 채워서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PC 소재 미리 보기 오른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미리 보는 모습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 후 닫기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 방금 등록한 이렇게 소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역시 소재 검토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지만 검토가 승인이 지나가고 나면 광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지도 광고 역시도 금액을 세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 입찰가를 이 광고 그룹 정보 왼쪽 위쪽에 보시면 기본 입찰가를 설정해 주시고 하루에 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클릭당 기본 비용과 하루 예산에 맞는 광고비가 설정되게 됩니다. 확장 소재는 파티룸 쪽에서는 사실 하실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확장 소재는 하지 않았고요. 다음 다시 왼쪽에 소상공인 광고로 들어가시면 소상공인은 소재를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기사나 다른 사이트에 작게 배너로 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재 수정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다른 거는 없고요. 입력하시는 거는 동일하시니까 해보시면 어려울 거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맨 위쪽에 광고 관리 옆에 보시면 도구 부분이 있습니다. 도구에 가셔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키워드 도구에 가시면 여기 키워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검색량이 좋을지는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키워드 도구를 시장 조사할 때도 자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룸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좀 검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때도 이 키워드 도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 파티룸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월간 검색량 수, 그다음 PC로 검색했을 때,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이런 검색량 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파티룸의 수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파티룸 이렇게 검색했을 때 많이 검색되는 연관 키워드와 클릭수, 클릭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시장 조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등록해야 될지를 또 보실 수 있어서 이 키워드 도구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 지도 광고는 상위 노출이 되려면 클릭수, 매장의 영업기간, 리뷰 숫자 등이 모두 조합돼서 노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 매장의 경우에 상위 노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근데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를 내야 되잖아요. 위쪽에 비즈머니로 들어가셔서 자동 충전 설정을 하시고 광고비를 충전하시면 광고가 검수 후에 진행이 됩니다. 키워드마다 금액을 설정해 주시고 노출 순위를 잡아주시고 하는 거는 하나씩 둘러보면서 천천히 해보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인스타 유료 광고인데요. 인스타 광고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키즈플의 인스타입니다. 제가 우선 지금 저희 포스팅 중에 하나를 광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호스팅에서 게시물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른쪽 하단에 게시물 홍보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홍보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요. 광고 목표를 프로필 방문 늘리기로 할 건지 웹사이트를 할 건지 메시지를 늘리기로 할 건지를 설정하시고요. 저는 프로필 방문 늘리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시고 타겟을 설정할 건데요. 타겟 이름은 클래스 101으로 했고요. 위치는 저희 키즈풀은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이 광고가 경기도에 계신 분들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설정하겠습니다. 관심사는 키즈풀이기 때문에 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육아라고 선택하고 육아 선택. 그다음에 연령은 우리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다음 선택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금액을 설정해 주실 건데요. 내 예산은 하루에 얼마까지 광고비를 설정하겠다. 저는 하루에 5불 정도를 설정하고요. 기간은 6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 미리 보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가 뜨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결제할 카드나 이런 결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면은요.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 검토를 위해서 전송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뜨고요. 인스타그램의 광고 역시 이렇게 승인 대기 중 뜨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 시간이 좀 걸리고 나면은 광고가 승인되고 광고가 게재되면서 노출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료 광고 시스템까지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매번 금액을 새로 세팅해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에 맡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건지 우리가 알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티룸을 오픈하기 전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 바로 진상 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에나 진상은 있는 법, 공간 대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파티룸 대표님들이 모이면 2박 3일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청소를 안 하고 나가버리는 분들은 정말 많고요. 이용 후에 물건에 파손이 있어서 배상을 요구해도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컵을 깨트려서 손이 비어놓고 뭐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파에 올라가서 뛰어서 망가뜨리고 변기에 음식물을 버리고 고성방가에 술 드시고 서로 싸우다가 TV를 부시는 분도 계시고요. 파티룸이라는 공간이 음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진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사고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스트분들이 저희 공간을 이용할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두 번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은 이용 전 예약과 환불, 우리 공간에 대한 특징과 안내가 담긴 동의서고요. 두 번째는 이용 당일 이용 공간에 대한 뒷정리와 파손에 대한 차감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안내 문자나 공간에 대한 안내로는 읽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게스트 역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호스트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은 엄격하고 조금은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공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무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와 동의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게스트에게 문자로 구글 시트 링크를 보내주고 작성하게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면서 읽어봐야 되고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나서 그런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동의했었던 내용이라 그래도 쉽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동의서에 보시면 첫 번째로 숙박시설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파티룸은 주택가에 있으니 소음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부분이 고지되어 있고요. 각자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시되 파손과 청소보증금 차감과 환불, 취소, 미성년자 이용과 안전사고 등에 관련해서도 동의 양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동의서는 실제 마찰 상황에서도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게스트도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상기할 수 있게 해주니까 문제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당일날은 퇴실 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작성 링크를 보내주는데요. 퇴실 체크리스트에는 뒷정리나 파손, 인원수 체크, 이용시간 변경 등의 게스트의 과실로 보증금을 차감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동의를 미리 받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내 문자를 보낼 때는 퇴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두기 때문에 100% 모두 작성을 하게 되고요. 게스트 역시 퇴실 시에 청소나 파손 등을 직접 체크하면서 뒷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이나 불편사항 또는 좋았던 점들을 직접 적을 수 있게 해둬서 게스트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제가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이용사항의 불편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세팅을 하고 나면 사실 게스트로 인한 스트레스 말고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가끔 공간 대여를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상하게 그 파티룸에는 진상 손님만 오는 그런 파티룸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파티룸만 손님들은 청소를 안 하고 가고 그 파티룸 손님들은 파손을 유난히 자주 하고 나중에 꼭 보상 협의도 안 되고 그 파티룸 손님들은 나쁜 리뷰를 그렇게 올린다든지 이상하게 그런 손님이 많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운영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고 게스트를 관리하면 정말 편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간단한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 충분히 깔끔한 운영이 가능하니까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서는 예약자에게만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스트들하고는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티룸 내부에 한 번 더 안내문을 붙여주는데요. 사진은 저희 파티룸 내부의 안내문들 사진입니다. 최대한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붙여두고 문제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내문이나 고지사항은 나중에 사업주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으니 꼭 붙여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티룸이나 키즈풀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즈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내부에 미끄럼 주의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게스트에게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라고 안내를 한 것과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안내를 했음에도 게스트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 호스트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에 대한 고지와 내부의 안내문들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더욱 더 눈에 띄게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CCTV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CCTV는 증거 자료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내에 CCTV가 있는 걸 게스트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치를 하지 않으신다면 사고 발생 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꼭 설치해 두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간 대여업을 하실 땐 어쩌면 필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손해보험사의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를 넣어서 보험을 준비해 두시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소유한 사람이 관리의 책임으로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걸 배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파티룸의 계단이 망가져서 손님이 다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았다 한다면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물론 일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님의 과실로 우리 파티룸에 손해를 끼쳤다 한다면 만약 작은 금액이라면 손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배상을 해주겠지만 그 손해가 크다면 이것 역시 게스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저희 파티룸을 이용한 게스트분이 파티룸 내부에 테이블에 엄청 큰 스크래치를 내고 가셨어요.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의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았었는데 게스트분이 갖고 계신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게스트분의 과실로 파티룸에 큰 손실이 생겨서 게스트분께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게스트분이 가진 개인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